차갑게 울고 있는 새 열차 안에서 문득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웃는 사람. 그 순간 고시의 말이 떠올랐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모가미에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33세가 되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그녀는 5년 전 결혼한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교외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다이스케와 나는 둘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원하지만 나는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병원에 상담하러 갔는데 나와 다이스케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이스케와의 결혼 생활은 꽤 만족스럽다. 차분하고 친절한 성격의 다이스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를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전업주부로서 나의 기쁨이다. 쉬는 날에는 둘이서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떠난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다이스케와 결혼한 것은 기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다이스케의 언니입니다. 나츠미의 존재입니다. 고시는 나보다 2살 많은데 우리는 결혼 초기부터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시와 나는 취미가 같기 때문이다. 나와 고시는 저는 그냥 디테일한 작업을 좋아하는데 특히 액세서리를 만드는 게 더 좋고 나는 작은 물건에 지지대를 추가하는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집안일 사이에 나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기시는 그와 함께 취미생활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기시는 나보다 손재주가 뛰어나서 물어보니 그는 나쁜 표정을 짓지 않고 조언을 해준다. 또한 그는 나에게 저녁을 제안했고 그는 나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가방을 주었다. 나는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스승님은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고시를 친누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늘 만들겠다고 했던 액세서리 부품들 나는 그것을 가져왔다. 고마워요. 나오코-짱, 죄송해요. 꼭 가져가야 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부품을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당신의 거실로 초대했기 때문에요. 시시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고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느낍니다. 이는 검사가 진행되고 약이 투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부품을 펼쳤습니다. 기시를 위해 오늘 만들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특별할 거예요. 결국 결혼식 때 입을 옷이거든요. 진주와 비즈를 듬뿍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디자인 도면을 보여줬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아름다웠어요. 빨리 실물을 보고 싶네요. 요시시는 이제 약혼자가 생겼고 그녀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 정도 남았네요. 이전에는 한 번은 약혼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는 꽤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명 대학의 엘리트 졸업생들이다. 하지만 코를 풀지 마세요. 그는 겸손하고 신사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을 지닌 고시, 가시는 내 생각엔 그것이 당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이서 신나게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방문객을 알리는 인터폰이 울렸다. 고시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나는 인터콤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고시시는 라고 말했다. 저에게 친누나 같았던 처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나는 식에서 친절하게 웃어주는 기시에게 말을 걸면서 속삭였다. 새 열차에서 흩어진 꽃과 많은 편지. 문득 몇 장의 사진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얼었다. 거기서 포착된 것은 불가능한 장면이었다. 무엇이 있었나요? 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완전한 악의입니다. 이런 것. 누구와 왜 물어본 후 나는 마지못해 문으로 향했다. 혹시 세일즈맨도 왔을까 하는 생각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잠시 후 여러 사람이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서 계셨다. 아, 나오코 아닌가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나에게 비꼬는 말을 했다. 안녕 아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돈에 무관심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빌려주지 않을 테니 당연히 다이스케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어나셨나 봐요. 나는 겁에 질려 시아버지를 따라갔고 요시시는 거실로 돌아와 탕탕 말했다.
다이스케와 결혼한 이후로 예전에는 근처에 살았는데 결혼한 이후로 근처에 사시는 시아버지께서 우리는 단지 몇 번 얼굴을 맞대고 만났을 뿐입니다.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왜냐하면 나의 시아버지는 돈에 욕심이 많고 노쇠하며 자기 자식들에게 잔인합니다. 계속해서 돈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가족인데도 춥네요. 당신.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와 결혼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더라도 드럼스틱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안녕. 나오코, 시아버지는 고양이를 쓰다듬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다. 당신은 나에게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언제 반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겠죠. 결국 당신은 내 아내이므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건 그가 나에게 부탁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은 진흙더미로 변해버렸을 때 시아버지가 개입합니다. 그만해요. 나오코짱을 괴롭히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곧 돌아올게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그녀를 입구로 밀어냈다. 출입문은 쾅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부모라서 미안해요. 시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작업합시다. 여기요. 최대한 유쾌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침내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무력한 부모를 갖는 거다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시아버지의 티아라가 점점 환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환호로부터 한 걸음만 실현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만성질환의 증상 중 하나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발작이 일어나도 약을 먹으면 마음이 진정되는데 그럴 때는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서운할 수가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상황을 잘 삼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서서히 깨달음이 떠올랐고 나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슬프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동생 다이스케가 어머니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엄마의 역할은 아마 배우자나 남편과 아내일 테지만 시아버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남편과 저는 늘 생명보험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친딸은 죽었어도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당신의 정신이 의심됩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험금을 위해 시댁 식구들을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댁 태도가 너무 나빴어요. 비록 편지는 하나뿐이지만 장례식에는 세이마에의 고시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슬픔을 느꼈고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꽉 잡고 눈을 감으세요. 내가 늘 슬퍼하면 요시시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요시시의 약혼녀가 눈을 붉게 물들이며 나를 불렀다. 사랑하는 아이야. 오랜만이에요. 사실 결혼식도 아니고 내가 장례식을 치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기분 전환을 위해 마지막에 Q&A 시간을 열었습니다. 나는 멘토에게 단번에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점이라면 확실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릎에 누워있는 주인님. 그냥 잠든 것 같았어요. 언니,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칼날을 조여보았습니다. 그때 고시의 얼굴 옆에는 나는 뭔가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 그는 멘토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옷깃에 소지품 몇 개를 넣었지만 사진을 추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했는데 비밀리에 가져가세요. 사진 몇 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작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다. 거기에 찍힌 것은 요시시의 약혼녀였다. 그는 모르는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음표는 내 머릿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왜 넣었나요? 이 사진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것은 나는 조용히 요시시의 약혼자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런 다음 고시의 약혼자는 이를 눈치채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 불안한 표정이 거짓말처럼 음란한 미소로 바뀌었다.
약혼자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저 표정 좀 보세요. 나는 뭔가를 생각했다. 이 사진을 그의 집으로 찍은 사람은 요시시의 약혼자였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함께 불태울 생각도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니면 주인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죠?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그는 약혼자에게 가서 신문합니다. 찾았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단지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여자, 취미가 수공예라고 해서 조용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트이고 잘생긴 나에게는 당신은 나를 반대했습니다. 글쎄,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전하는 그가 순종적인 젊은 여자와 함께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에 내 머리카락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그럼 언니가 방해하는 거야. 왜 발작이 일어날 때만 발생합니까? 약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약혼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활짝 웃었다. 나는 겁에 질려가 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여동생이에요. 나는 멘토의 약혼자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려서 결정을 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좀 피곤하지 않아? 오늘은 차를 타고 올 예정이니까 당신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기시의 약혼녀는 내 팔을 잡아요.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뒤에서 약혼자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옷장 밑을 보세요. 당시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으나 돌이켜보면 고시가 보낸 긴급 메시지였다. 내 주인님 집으로 멀지 않습니다. 달리기 힘든 힐을 왼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적절한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경찰은 긴박감이 없어 보였지만 현재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서둘러야 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주인님의 모퉁이에 도착했습니다. 열쇠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원래 중복 키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옷장이 있는 침실로 향합니다. 옷장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었어요. 나는 바닥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옷장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 흰색 뭔가가 있습니다. 나는 손을 넣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바람 파이프입니다. 급히 내부를 살펴보니 그 안에는 아까 찍은 사진을 복사한 것과 소년의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행위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다시 정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소년의 녹음기를 틀어주었고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가미는 이미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니 가지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보가 있었는데 저를 향한 장난과 희롱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실 거라면 증거물을 하나라도 가져오세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기 전 경찰과 약혼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었는가? 글쎄요. 그들은 단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쓴웃음을 지으며 나는 집에 가려고 했다. 기다리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근처 의자에 섰다. 나는 가지고 있던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부정행위는 끔찍합니다. 곧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군요. 짜증나네요. 귀엽지 않아서 안 되는 거겠죠. 내 잘못이 아니야.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나요? 이 사진을 귀사에 보내도 될까요? 지금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면 용서하겠습니다. 안녕. 돌아와 주세요. 당신, 그렇게 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가미에서는 요시시와 약혼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 생생하게.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물처럼 조용했습니다. 오, 수고했어요. 언니. 한편 다이스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세대의 열차가 차례로 소리를 질렀다. 모두가 약혼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무엇?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와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대피소 밖에 있던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우주에 피어나는 소리. 모두들 조금 진정하세요. 그러자 이를 확인한 경찰은 그가 말한 것이 이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그의 곤란한 태도로 보아 경찰관은 그는 주인의 약혼자를 날카롭게 노려본다. 그에 따라 새 열차 도구들은 함께 약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탈출할 수 없어서 실망했나요? 내 약혼자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씨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잠시 후 요시시의 약혼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약혼자를 빼앗긴 후에도 그의 행동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결국 경찰에 추적됐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알려준 바로는 요시시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약혼녀도 함께 있었다. 약을 훔쳐버린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를 인간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영원히 군대에 있고 싶다. 몇 년 안에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경제를 뒤로 하고 떠났을 때 다이스케는 내가 악의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전학을 요청했고 나는 결국 멀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딸이 죽은 후에도 돈 생각만 했어요. 나는 최악의 의붓 남편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후에도 우리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한 직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낯선 곳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주연으로 친구를 사귀게 됐다. 나는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이름은 정했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름은 나츠키로 정했어요. 나츠미는 그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의수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의수를 한 것을 후회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는 도중에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행 중에 생을 마감해야 했기 때문에